갑자기 뒤에서 차가운 것이 목덜미를 톡 건드렸습니다. 58세의 김미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거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포도송이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며 그녀의 목을 스친 것뿐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미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어요.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깜짝 놀라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감동적인 사연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58세의 김미수는 부산역 대합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낡은 가방 하나가 그녀의 전부였어요. 28년간 운영해온 작은 미용실이 문을 닫은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니 젊은 디자이너들이니 하는 변화의 물결을 따라가지 못한 거였죠.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미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들 하나 대학 보내려고 밤낮 없이 일했는데 그 아들마저 졸업 후 일본으로 취업을 떠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가 전부인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경남 함안의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한 미순을 맞이한 건 고등학교 동창인 순자였습니다. 순자는 남편과 함께 작은 식료품점을 운영하며 살고 있었어요. 미순아, 고생 많았다. 우선 우리 집 다락방에서 지내면서 천천히 생각해봐. 순자의 따뜻한 말에 미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부산에서는 옆집 사람 얼굴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런 인정이 그리웠나 싶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이장인 최 씨가 순자의 가게를 찾아왔어요. 요즘 포도밭에서 일손이 모자라서 말이야. 수확철이라 바쁜데 임시로 도와줄 사람을 구하고 있거든. 하루 일당이 12만 원 정도 되니까 미순이도 해볼 생각 있으면 내일부터 나와보라고 해. 미수는 잠시 고민했어요. 평생 미용 일만 해왔는데 농사일을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당장 수입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한 생각만 들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다음 날 아침 8시 미수는 마을 뒤편에 있는 포도밭으로 향했어요. 넓은 밭에는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 이상의 아주머니들이었고 한쪽에는 조용해 보이는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박현수라고 합니다. 그 남자가 미순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현수는 키가 보통이고 말끔한 인상이었지만 어딘지 그늘진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김미순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현수는 고개만 끄덕이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작업 설명을 시작했어요. 포도송이를 따는 방법, 상하지 않게 다루는 법, 크기별로 분류하는 기준까지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첫날 일은 예상보다 힘들었어요. 머리 위로 팔을 계속 올리고 있어야 하는 데다 포도가지의 가시 때문에 팔이 따갑고 아팠습니다. 늦여름 뜨거운 햇살 아래 땀이 비오듯 흘렀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그늘 아래 앉을 수 있었어요. 처음이라 힘드시죠? 며칠 지나면 익숙해질 거예요. 현수가 시원한 보리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무뚝뚝한 겉모습과 달리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어요. 조금씩 가까워지는 마음. 이틀째부터 미수는 조금씩 일에 적응해 갔어요. 포도를 따는 요령도 생겼고 어깨도 첫날보다는 덜 아팠습니다. 현수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미순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슬쩍 다가와서 도움을 주곤 했어요. 현수 씨는 여기서 오래 일하셨나요? 점심시간에 미순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2년 정도 됐습니다. 원래는 공무원이었는데 명예퇴직하고 이쪽으로 왔어요. 아,
그러셨구나. 저도 부산에서 미용실을 했는데 문 닫게 돼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미수는 괜히 말을 꺼낸 게 아닌가 싶어 어색했습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미수는 밭 한쪽 끝에서 포도를 따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이 헛디디면서 비틀거렸어요. 포도밭 사이사이에 파인 배수로가 있는 걸 미처 보지 못한 거였습니다. 앗! 놀란 미수는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했어요. 그때 현수가 재빨리 달려와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고요. 현수의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 미순의 팔을 잡고 있었어요. 그 순간 미수는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온기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미순이 말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현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작업용 가방에서 밴드를 꺼내 건넸습니다. 손목에 살짝 긁힌 것 같은데요. 이거 붙이세요. 감사해요. 미순이 밴드를 받을 때 잠시 둘의 손가락이 닿았어요. 그 순간 미수는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수는 샤워를 하면서도 계속 낮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어요. 현수의 따뜻한 손길, 걱정하는 눈빛, 그리고 그가 건넨 밴드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미수나 밥 먹어. 그런데 오늘 표정이 밝아 보이네. 순자가 저녁상을 차려놓고 미순을 불렀어요. 그래, 별거 아니야. 일이 조금 익숙해져서 그런가 봐. 하지만 순자의 말에 미수는 괜히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다음 날 미수는 평소보다 일찍 포도밭에 도착했어요. 어제 일찍 나온 것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현수는 이미 와서 하루 일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어제 다친 손목은 어떠세요? 현수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어제보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어제는 고마웠어요.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하는데 죄송했어요.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어제와는 다른 따뜻한 기류가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현수가 도시락과 함께 요구르트 하나를 꺼냈어요. 그중 하나를 미순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드세요. 유산균 보충이 필요하거든요. 고마워요. 그런데 현수 씨 드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서요. 사실 현수는 첫날 미순이 무리하는 모습을 보고 오늘 아침 일부러 하나 더 사가져온 거였어요. 미순은 요구르트를 받으며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현수 씨는 가족이 있으세요? 미순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현수는 요구르트 빨대를 꽂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잠시 먼 곳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혼자 살아요. 아, 죄송해요. 괜히 물어봤네요. 아니에요. 미순 씨는요? 저도 혼자예요.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일본에서 일하고 있어서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 다 혼자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순간들. 일주일이 지나면서 미수는 포도밭 일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현수와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함께 앉아서 도시락을 먹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정도였지만 미순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미수는 밭 한쪽 끝에서 혼자 포도를 따고 있었어요. 다른 일꾼들은 모두 반대편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밭 모퉁이에 오래된 작업실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호기심이 생긴 미수는 작업을 잠시 멈추고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어서 안을 들여다보니 농기구들과 함께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작은 액자 하나가 엎어져 있는 게 보였어요. 미수는 조심스럽게 그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액자 속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함께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 있었어요. 뒤쪽을 보니 볼펜으로 현순의 가족, 2006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미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속 젊은 남자가 현수와 닮아 있었거든요. 거기서 뭐 하세요? 뒤에서 현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수는 깜짝 놀라 액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 현수 씨. 여기가 있길래 구경하다가. 현수가 다가와서 미순이 들고 있는 액자를 봤어요.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걸 어디서 찾으셨어요?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혹시 현수 씨 가족 사진인가요? 현수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액자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옛날 사진이에요. 가족분들이시죠? 아이가 참 똑똑해 보이네요. 미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현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딸이었어요. 그리고 아내도요. 지금은 어디 계세요? 현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둘 다 없어요. 미수는 현수의 대답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없다는 말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죄송해요. 괜히 물어봤네요. 아니에요. 현수가 작업실 안의자에 앉았어요. 미순도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현수가 입을 열었어요. 7년 전 일이에요. 제가 출장을 간 사이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내가 딸 학원 데려다 주고 오는 길이었어요. 현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날 딸이 아빠도 같이 가자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내일 출장 준비를 해야 한다고 거절했어요. 만약 그때 제가 같이 갔다면. 현수 씨, 그건 현수 씨 잘못이 아니에요. 미순이 조용히 말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 뒤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마을로 오신 거예요? 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현수가 미순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요즘은 좀 달라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하는 게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순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자신도 비슷한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왔거든요. 저도 그래요. 이혼하고 아들 하나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는데 아들이 일본으로 떠나고 나니까 정말 혼자더라고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미용실 일이 힘들어도 아들 때문에 버텼는데 아들마저 멀어지니까 의욕이 사라지더라고요. 둘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각자 다른 상처였지만 혼자라는 외로움은 같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현수 씨를 만나고 나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순의 말에 현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 뭔가 다른 빛이 보였습니다. 저도요. 해가 기울어 오후 작업을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현수가 일어서면서 액자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 사진 다시 모셔놔야겠어요. 네, 소중한 사진이니까요. 그날 저녁 미수는 순자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거였어. 순자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 그런데 오늘 얘기하고 나니까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뭐가? 서로에 대해서 더 알게 된 것 같아. 그리고 미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현수에 대한 마음이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서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깊어지는 감정. 다음 날부터 현수와 미순 사이에는 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서로의 아픈 과거를 알게 된 뒤로 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현수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미순을 바라보는 눈빛이 전보다 따뜻해졌어요. 며칠 후 토요일 저녁, 미수는 순자에 부엌에서 포도잼을 만들고 있었어요. 밭에서 가져온 싱싱한 포도로 만든 잼이 보랏빛으로 윤이 났습니다. 미순아, 포도잼 색깔이 정말 예쁘다. 순자가 부엌으로 들어와 말했어요. 응, 오랜만에 만드니까 재미있네. 그런데 너무 많이 만든 것 같아.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 미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현수 씨 생각이 나서. 혼자 살면 이런 거 잘 안 해먹잖아. 순자가 빙긋 웃었어요. 그럼 갖다 줘. 어차피 우리 둘이 먹기에도 많아. 미수는 고민 끝에 포도잼 절반을 포장해서 현수의 집으로 향했어요. 현수는 마을 안쪽에 있는 작은 연립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미수는 한참 망설였어요. 갑자기 찾아가면 부담스러워할까 봐서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미순이에요.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현수는 편안한 집착 차림이었는데 집에서의 모습이 어딘지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포도잼을 만들었는데 너무 많이 만들어서요. 맛 좀 보시라고 조금 가져왔어요. 미순이 포장 용기를 내밀었어요. 현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같이 일하는 사이인데 이 정도야. 현수는 용기를 받아들고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안으로 들어오시겠어요? 그냥 받고 보내드리기가 뭐해서. 괜찮을까요? 네, 들어오세요. 현수의 집은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혼자 사는 남자 집치고는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작은 식탁도 깨끗하게 닦여 있었어요.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실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현수는 이미 부엌으로 들어가 차를 우리고 있었어요. 미수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사진이 하나도 걸려 있지 않았어요. 보리차예요. 시원하게 해뒀거든요. 현수가 차 2잔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미순이 가져온 포도잼을 빵에 발라 접시에 담았습니다. 같이 드시죠.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둘은 마주 앉아서 포도잼을 맛보기 시작했어요. 현수는 한 입 먹어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이런 집에서 만든 잼을 언제 먹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정말요? 예전엔 누가 해준 음식을 드셔본 적이 없나요? 현수는 잼을 천천히 발라 먹으며 대답했어요. 아내가 해준 음식 빼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뒤로는 계속 혼자 대충 때우고 살았거든요. 외로우셨겠어요. 외롭다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습관이 되어버렸거든요. 현수가 포도잼을 정성스럽게 먹는 모습을 보며 미수는 마음이 아팠어요. 이 남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지내왔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저도 비슷해요. 아들이 있을 때는 매일 밥을 해줬는데 혼자 되고 나니까 그냥 간편식으로 때우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현수가 작게 웃었어요. 그 미소가 미순에게는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때 현수가 냉장고에서 포도주스 한 병을 꺼냈어요. 포도주스 한 잔 하실래요?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는 잼을 먹으니까 뭔가 기념하고 싶네요. 좋아요. 둘은 포도주스 잔을 부딪혔어요. 달콤한 주스가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분위기가 더 편안해졌습니다. 현수 씨는 주말에 뭐 하며 지내세요? 별로 하는 것도 없어요. 책 읽거나 텔레비전 보거나 가끔 동네 산책도 하고요. 심심하지 않아요? 심심하다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 요즘은 좀 달라요. 현수가 미순을 바라봤어요. 뭐가 달라요?
누군가와 이렇게 앉아서 차 마시고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미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현수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저도 그래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니까 정말 좋네요. 둘은 조용히 주스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릴 적 추억, 좋아하는 음악, 평소 생각들까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아, 벌써 이렇게 늦었네요. 이제 들어가 봐야겠어요. 미순이 시계를 보며 일어났어요.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현수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멀지도 않고요. 하지만 현수는 이미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그래도 밤이니까 데려다 드릴게요. 집까지 가는 길 둘은 나란히 걸었어요. 시골길에는 가로등이 별로 없어서 어둠침침했지만 함께 걸으니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현수가 순자네 집 앞에서 말했어요. 저야말로 고마웠어요. 내일 밭에서 봐요. 미순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현수가 돌아갔어요. 그 모습을 창문으로 지켜보던 미순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달콤한 변화. 포도잼을 나눠 먹은 다음 날부터 현수와 미순 사이에는 더욱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흘렀어요. 서로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짓게 되고 점심시간에는 나란히 앉아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월요일 오후 미순이 혼자 밭 한쪽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을에서 온 아주머니 2명이 근처를 지나가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새로운 여자 있잖아. 부산에서 왔다는. 아, 김미순 말이야? 그 여자 말이야. 미용실 망하고 와서 이제 현수한테 달라붙는다더라. 미수는 자신 얘기인 것 같아서 귀를 기울였어요. 에이, 그런가? 아니, 그럼. 포도밭에서 매일 붙어 다니잖아. 잼도 해다 주고 말이야. 현수 씨가 그런 거에 넘어갈 사람은 아닌데. 남자들이 다 그렇지 뭐. 여자가 다가오면 약해지는 거야. 불쌍한 척하면서 접근하는 거 아니겠어? 미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이런 소문이 나돌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현수 씨도 참 단순해. 가족 잃고 그렇게 힘들어하더니 이제 여자 하나 때문에 웃고 다니네. 젊은 것도 아니고 50 넘어서 뭘 하겠다고. 두 아주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지나갔어요. 미수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현수와 가까워지는 것이 순수한 마음에서였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던 거예요. 미수는 자신이 현수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미수는 현수 곁에 가지 않았어요. 혼자 밭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미순 씨, 여기서 뭐 하세요? 같이 먹어요. 현수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먹을게요.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현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미수는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요. 현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미수는 순자에게 오늘 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소리가 나돌고 있어? 순자가 화가 난 표정을 지었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경 쓰지 마. 시골 사람들이 원래 입이 가벼워. 하지만 현수 씨한테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야. 그 사람 이미 충분히 힘들게 살았는데. 미순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건데. 그래도 미수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현수에 대한 마음이 단순한 우정을 넘어서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미수는 의도적으로 현수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고 대화도 필요한 것만 했습니다. 현수는 처음에는 미순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미순 씨,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어느 날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그냥 일에 집중하려고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말씀을 해주시면. 미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현수에게 솔직한 이유를 말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며칠이 더 지나자 현수의 표정도 점점 어두워졌어요. 예전처럼 무표정하고 말수 적은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의 갈등. 목요일 오후 미수는 핑계를 대고 일찍 들어갔어요. 더 이상 현수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게 힘들었거든요. 미수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순자가 물어봤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어디가 아파? 그냥, 마음이 아파. 미순이 한숨을 쉬었어요. 현수 씨 때문이지? 응. 계속 이렇게 지낼 거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순아,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 맞지? 미수는 한참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좋아해. 그런데 그게 문제야. 내가 그 사람 인생에 또 다른 상처가 될까봐 무서워. 왜 상처가 돼? 서로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 시선도 있고, 그리고 나이도 이미 많잖아. 순자가 미순의 손을 잡았어요. 나이가 많으면 사랑하면 안 돼?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미순아, 내 인생이야.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아. 그날 밤 미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순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편 현수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달라진 미순의 태도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계속 되돌아봤지만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현수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미순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시 만나는 마음. 미순이 현수를 피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사이 현수는 예전의 무뚝뚝한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다른 일꾼들과도 필요한 말만 하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었어요. 금요일 아침 미수는 평소보다 늦게 포도밭에 도착했어요. 밤새 잠을 못 자서 몸이 무거웠거든요. 다른 일꾼들은 이미 일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현수만 보이지 않았어요. 현수 씨는 어디 계세요? 미순이 다른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아, 오늘 안 나온대. 몸이 안 좋다고 연락 왔어. 미수는 걱정이 되었어요. 현수가 아픈 건 처음이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미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일을 마치고 현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혹시 정말 많이 아픈 건 아닐까 싶어서 다시 불렀습니다. 현수 씨, 저예요. 김미순이에요.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어요. 현수의 얼굴이 평소보다 야위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도 힘이 없었어요. 몸이 안 좋다고 해서 걱정이 되어서요. 많이 아프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현수가 대답했지만 미수는 그의 표정에서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 들어가도 될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거실에 앉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미수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현수 씨, 네. 제가 요즘 이상하게 굴었죠?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상처받은 기색을 느낄 수 있었어요. 사실 마을에서 저희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걸 들었어요. 현수의 눈빛이 변했어요. 무슨 소문이요?
제가 현수 씨를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얘기요. 미용실 망하고 와서 시골 남자나 꼬신다는 그런 말들. 미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저를 피한 거군요. 현수가 쓸쓸히 웃었어요. 현수 씨가 또 상처받을까봐 걱정이 돼서요. 제가 그런 소문 때문에 신경 쓸 사람 같아 보이세요? 미수는 고개를 들어 현수를 봤어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저랑 있는 게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아니에요. 미순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말을 다 하지 못하고 미수는 입을 다물었어요. 오히려 뭐예요? 현수가 조용히 물어봤어요. 미수는 한참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어요. 오히려 현수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무서웠다고요? 이런 마음을 느끼는 게 맞나 싶어서요. 나이도 이미 많은데, 그리고 현수 씨가 저 때문에 또 힘들어질까 봐서요. 현수는 잠시 미순을 바라보더니 일어섰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순 씨, 저도 말할 게 있어요. 네. 미순 씨가 저를 피했을 때 제 안에서 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순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가족을 잃었을 때와 같은 그런 소리였어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미순 씨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현수가 미순을 향해 돌아섰어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면서 사는 건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미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그래요. 누가 뭐라고 해도 현수 씨와 함께 차 마시고 대화하고 웃으면서 지내고 싶어요. 현수가 미순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해요.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정말요? 네.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미수는 현수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마음이 놓였어요. 그동안의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우린 나이도 많고, 나이가 많으면 행복하면 안 되나요? 오히려 이 나이니까 더 소중한 걸 수도 있잖아요. 현수의 말에 미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요. 이제는 정말 솔직하게 살고 싶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제가 맛있는 거 만들어 드릴게요. 저도 도울게요. 둘은 함께 부엌에서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계란말이와 김치찌개, 그리고 남은 포도잼까지. 평범한 음식이었지만 함께 만들어서 더욱 맛있었습니다. 새로운 출발. 그날 이후 현수와 미수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포도밭에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점심시간에는 나란히 앉아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두 사람이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따뜻한 시선으로 바뀌었어요. 저기 포도밭 두 사람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네.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지나가시며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둘 다 그늘 속에 있는 것 같더니 이제는 햇빛 속에 있는 것 같아. 몇 달 후 가을이 깊어졌어요. 포도 수확이 모두 끝나고 미수는 순자의 집에서 나와 현수와 함께 마을 안쪽에 있는 작은 주택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하면서 미순이 말했어요. 내년에는 포도꽃도 보고 더 많은 추억 만들어요. 좋아요. 앞으로 오래오래 함께 해요. 저녁을 먹고 나서 둘은 포도밭이 내려다 보이는 마당에 나란히 앉았어요.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현수 씨, 네, 사랑해요. 처음으로 하는 고백이었어요. 현수는 미순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정말 많이요. 포도밭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닌 두 사람,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두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먼 곳에서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포도밭에서는 내년 봄을 기다리는 조용한 숨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미순과 현수의 사랑 이야기도 그렇게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와도 두 사람은 함께였어요. 추운 날에는 함께 차를 마시며 창밖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고 따뜻한 날에는 손을 잡고 마을 산책을 했습니다. 미순 씨 덕분에 다시 웃는 법을 배웠어요. 어느 날 현수가 말했어요. 저야말로 현수 씨 덕분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봄이 오면 포도나무의 새싹이 돋고 여름이 오면 푸른 잎이 무성해지고 가을이 오면 보랏빛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릴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계절을 미순과 현수는 함께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50을 훌쩍 넘긴 나이에 찾은 두 번째 사랑. 젊었을 때의 뜨거운 사랑과는 달랐지만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깊고 따뜻한 사랑이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두 사람이었거든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구나. 서로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 새 출발할 수 있는 거구나.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들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